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AI를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수업은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결국 기획하여 이미지를 정리하는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AI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챗GPT입니다. GPT는 글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위스크 AI입니다. GPT에서 만든 설명을 실제 이미지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포토샵입니다. AI를 통해 만든 결과물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기획은 GPT, 생성은 위스크, 완성은 포토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 구조입니다. 여러분, 고객은 제품을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로만 제품을 판단합니다. 즉, 상세 페이지는 온라인의 매장에서 직원입니다. 이미지가 고급스러워 보이면 브랜드의 수준도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어설프면 가격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정보가 잘 정리된 상세 페이지는 구매 전환율을 높입니다. AI는 여기서 속도를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사람이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GPT로 프롬프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먼저 말로 정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위스크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를 넣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3단계에서는 포토샵에서 완성합니다. 정렬, 색감, 텍스트를 넣어 실제 상세 페이지로 완성합니다. 이 3단계가 반복되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GP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PT는 언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처럼 글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문장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중요한 건 GPT는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GPT는 기획자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상품 설명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GPT는 상세 페이지 제작의 출발점입니다. 글을 대신 써주고 상품 설명을 정리해주고 이미지 제작용 프롬프트를 설계해줍니다. 혼자 하면 1시간 걸릴 일을 GPT를 활용하면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질문하느냐입니다. GPT는 명확하게 요청할수록 결과도 명확해집니다. 이런 GPT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프롬프트는 AI에게 주는 설명서입니다. 사진 촬영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모델과 장소, 조명, 구도, 분위기를 정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들어줘와 같이 모호한 설명은 안 됩니다. AI는 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흰 배경, 정면 구도, 부드러운 자연광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프롬프트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공식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구도와 배경, 조명, 분위기, 퀄리티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미지 결과의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아래의 영문 예시를 보면 단순히 모델 사진이 아니라 구도, 배경, 조명, 분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으면 결과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근데 왜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 이미지 모델은 영어 중심의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입력했을 때 의미 해석의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뎁스, 텍스처 같이 촬영 용어는 영어가 훨씬 풍부합니다. 물론 한글로도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지의 왜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기존 썬캡 제품의 상세 페이지용 이미지 일부입니다. 두 이미지는 같은 제품, 같은 프롬프트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표정, 시선,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바로 AI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구조적으로 잘 작성하면 완전히 랜덤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 안에서 다양한 변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잡고 반복해서 생성하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는 이렇게 여러 장을 생성한 뒤에 가장 브랜드 모드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프롬프트는 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구도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조명과 분위기, 그리고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낼지 이 순서로 쓰면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이미지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입니다. 무엇을 찍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해당 예시에서 가장 맨 첫 번째 줄 A high-end fashion editorial shot of a female model wearing 제품. 이 문장이 없으면 AI는 제품 중심인지 모델 중심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명을 넣는 게 아닙니다. 썬캡을 예시로 들자면 wearing 뒤에 a beige straw sun visor with navy strip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재질과 컬러, 형태까지 포함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다음은 구도입니다. 예시의 두 번째 줄과 같이 이 부분이 바로 카메라 앵글을 의미합니다. 정면인지 측면인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허리 위에 샷인지 전신 샷인지 이걸 안 적으면 AI가 모델의 구도를 임의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촬영 감독처럼 구도를 지시해야 합니다. 배경은 브랜드의 모드를 결정합니다. 화이트 배경이면 쇼핑몰 느낌, 베이지 배경이면 감성 룩북 느낌, 야외면 라이프스타일 느낌이 납니다. 상세 페이지용 이미지면 보통 너무 복잡한 배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배경은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이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결과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조명을 안 쓰면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 디퓨스드, 윈도우 라이트, 내추럴 선라이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AI가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모닝 선라이트, 골든 아워 라이트 같은 디테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빛은 곧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분위기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안 쓰면 AI는 감정 없는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calm, luxury, minimal, editorial, cozy 이런 단어들을 쓰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여름용 선캡이라면 썸머 모드가 자연스럽습니다. 겨울 코트라면 모디 윈터 에디토리얼이 더 어울립니다. 퀄리티 부분은 상업용 퀄리티를 결정하는 문장입니다. 이걸 안 쓰면 AI 특유의 뭉개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단어는 Sharp Focus, Realistic Skin Texture, Commercial Photography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이미지 퀄리티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실제 순서의 예시입니다. 먼저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목적을 설명한 뒤 구도와 조명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분위기와 퀄리티를 추가하면 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이 순서에 맞춰 정리해줘라고 하면 AI가 정리해줍니다. 우리는 감독이고 GPT는 보조작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는 과정은 뒤에 예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서는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용과 모델 착용컷용 두 가지 템플릿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제품만 보여주고 싶다면 스튜디오 프로덕트 샷 구조를 사용하시고, 브랜드 감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모델 착용 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템플릿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의 예시입니다. 기본형과 제품 강조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합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는 제품의 단독 컷을 만들 때 사용하는 구도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제품의 경우 하단부에 정면과 45도, 측면, 후면 등 각도별로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프론트 뷰, 45도 디그리 앵글, 사이드 뷰, 백뷰 등 해당 프롬프트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템플릿과 다르게 정말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을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으면 될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아래에 보이시는 루미 AI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함께 실제로 사용된 프롬프트가 공개되어 있어서 아이디어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 자료의 개념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스크는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글을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GPT가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위스크가 이미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GPT는 설계자, 위스크는 제작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위스크의 사용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GPT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복사합니다. 이를 위스크에 붙여넣고 피사체 영역에 제품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후 구도를 선택한 후에 이미지를 여러 장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장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법은 뒤에 예제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스크를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는 피사체가 명확할수록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위스크에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배경이 제거된 상태일수록 훨씬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배경은 왜곡이나 이상한 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눕기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눕기 작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 눕기를 따는 과정을 거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포토룸이라는 AI 기반 배경 제거 도구를 활용할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엔 기본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배경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포토샵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토룸 AI의 실제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이미지를 넣게 된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의 눕기를 따서 투명한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한 후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표준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하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스크를 활용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지만 언제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곡 확인입니다.
모델 컷을 만들었을 때 손가락 개수가 이상하거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방을 들고 있는 컷에서는 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형태의 왜곡 확인입니다. 가방, 모자, 의류 등은 실제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손잡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와 빛의 방향 확인입니다. 그림자가 어색하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림자가 자연스러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업적 이용 규정의 준수입니다. AI 툴마다 라이선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토샵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포토샵 단계입니다. AI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포토샵은 그 초안을 다듬고 편집하는 도구입니다. 정렬을 맞추고 색감을 통일하고 텍스트를 배치하고 레이아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결정됩니다. AI가 다 해준다가 아니라 AI는 시작, 포토샵이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단축키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축키는 저장과 클래핑 마스크 기능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클래핑 마스크의 단축키는 꼭 암기하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셔야 빠르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를 넣을 것입니다. 파일 창에서 이미지를 포토샵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포토샵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끌어온 사진을 레이아웃에 정확히 맞춰 넣기 위해 클래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강의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확인하시면 이미지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는 이렇게 파란 사각형이 있습니다. 해당 사각형 레이어 위에 이미지를 올린 상태에서 클래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쉽게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고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자유자재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넣고 상세 페이지를 완성했다면 이젠 저장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을 상단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JPG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뒤에 예제에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은 GPT, 완성은 포토샵입니다. 제품명, 구성, 상세 설명 유의사항 등은 모든 기획 단계로 이는 GPT로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텍스트를 삽입하고 최종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즉 생각은 GPT로 결과물은 포토샵으로.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쉽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폰트의 경우 한글은 프리텐다드와 영문은 구글 노트 산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무료이면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도비를 구독 중이시라면 어도비 폰트에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폰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사용자라면 어도비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외부 무료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의 문제는 나중에 가장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라이선스 확인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실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GPT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먼저 준비하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용인지 썸네일용인지 목적을 정합니다. 구도와 조명,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로만 본다면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GPT에게 요청하는 예시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7문장이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요청사항입니다. 앞으로 혼자 하실 때는 이 문장에서 소싱하신 상품에 맞춰서 일부만 수정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짧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말해주는 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상세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챗GPT 화면을 킨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고 앞서 보여드린 7가지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후 GPT를 요청하면 GPT가 이미지를 분석한 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영문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또한 GPT는 퀄리티 강화 옵션과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GPT가 말해주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더 강화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GPT에서 나온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GPT에서 완성한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위스크에 붙여넣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AI는 약간씩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미지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또한 위스크에서 세부 조정이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포즈를 추가하면 쉽고 자연스럽게 상세 페이지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잊으면 안 되는 게 반드시 검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GPT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복사한 후에 GPT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한 후에 위스크를 키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 피사체라고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만들 이미지를 넣고 그 후에 이 하단 부분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적고 옆부분에서 구도를 선택합니다. 피사체가 완벽히 이렇게 들어간 후에 이 하단 부위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2장이 생성됩니다. 이미지 생성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2가지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서 더 마음에 드시거나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골라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애니메이션 적용과 세부 조정이라는 칸이 뜹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세부 조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부 조정을 누른 후에 또 하단에 설명란이 뜨는데 여기에선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어나더 포즈라고 누르시면 동일한 모델이지만
새로운 자세를 통해 이미지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지만 어나더 포즈라고 다른 자세를 요청하면 카메라를 보게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감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열고 생성한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클래핑 마스크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에서 이 프레임 안에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포토샵 파일이 저희가 제공해드릴 템플릿 파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사각형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위에 얹어야 하는 그 클래핑 마스크의 기본이 되는 사각형들입니다. 이 사각형을 누른 후에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이후에 클래핑 마스크 단축키를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위아래는 잘리고 딱 사각형만큼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사각형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게 되면 파일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이런 점은 유의해주세요. 다시 아래의 사각형을 누르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이 2번을 눌러 2번을 사각형 아래로 넣으면 이 사각형이 위로 올라가서 안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 2번을 누른 상태에서 클래핑 마스크 단축키를 눌러 이렇게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확대하셔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넣고 나면 텍스트를 넣어야 포토샵의 상세 페이지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를 위한 설명을 GPT에게 요청합니다. 제품명과 제품의 설명, 핵심 특징, 그리고 소재 유의사항 등의 작성을 요청하면 하단의 예시처럼 명확히 조건을 제시하면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하단의 예시를 이 GPT를 켜서 복사 붙여 넣으면 GPT가 자연스럽게 요청 사항을 분석 후에 만들어줍니다. 제품의 이름부터 상세 페이지 설명까지 그리고 특징과 유의사항 또한 자연스럽게 정리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포토샵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상세 페이지는 완성됩니다. 앞서 GPT에서 만든 이름을 복사해서 보이시는 창에 붙여넣기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포토샵 페이지들을 최종적 마무리로 내보낸다면 우리의 상세 페이지는 완성됩니다. 그 전에 텍스트의 오탈자나 이미지 해상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파일을 내보내면 끝납니다.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상단에 파일을 먼저 선택하면 내보내기 창이 있습니다. 이를 누른 후에 내보내기 형식을 누르셔야 합니다. 내보내기 형식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새로 뜹니다. 이 상황에서 형식은 JPG를 누르시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JPG는 용량이 가볍고 상세 페이지용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JPG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투명한 화면이 필요하시다면 PNG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옆에 모든 페이지들이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고 형식과 품질을 제일 높은 걸로 선택하신 후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만든 상세 페이지가 전부 저장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같은 모델, 같은 무드로 생성한 여러 컷을 우측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컷이 가장 자연스럽고 제품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배치했을 때 조화로운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많은 선택지를 주지만 선택과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레이아웃이 결합되어 하나의 판매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챗GPT를 활용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텍스트를 구성합니다. 2단계로 위스크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시각화하는 것을 통해 상세 페이지의 기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포토샵을 통해 이미지를 보정하고 레이아웃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완성하여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완성은 기획과 이미지, 디자인을 결합해서 판매 가능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설계는 사람의 몫입니다. 좋은 결과물은 프롬프트의 구체성과 사람의 판단력에서 나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 쉽고 편리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